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4천선을 내줬고요. 그리고 지금 장중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 9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세계 자본시장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지수가 3% 넘게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어서 증시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들면서 낙폭을 키워나가며 코스피 지수 4천선이 무너졌고요. 3,95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870선까지 내려오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AI 논란이 쉽게 꺾이지 않고 여기에다가 또 12월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동안 질주했던 국내 증시에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일봉상으로 지금 2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추세가 무너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추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후장 들면서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는 이유도 좀 궁금해요. 네, 추가 조정을 대비해야 될까요? 밑에서 지지하고 빨리 돌아오는 거를 노려야 될까요? 예, 아마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게 많이 오른 시장에서 11월 달은 그냥 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AI 논란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금리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일단 최근에 유동성이 약간 미국 시장에서 좀 위축되는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 때문에 나오는 변화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가장 핵심은 뭐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AI 관련된 투자를 빅테크 기업들이 뭐 꺾었습니까? 꺾은 건 아니고 그의 과정 쪽에서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일단 주중반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중반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방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은 하실 겁니다. 아유, 이제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 시에 사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조정이 나왔다. 못 삽니다. 그게 저희 또 빠질까봐 못 사는 거죠. 네, 그런 거보다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과정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다시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의 흐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은 계속 나갈 사람 나가라 라고 하면서 엄청 흔들어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기조는 아직 조정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 보시는 게 더 마음이 그나마 투자 심리 관리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잠시 안정됐었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중에 지금 1,466원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국내 증시의 투심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훈 대표님.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인데 환율 급등에 따른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 향방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기업들의 이 실적 4분기 기대감이 환율의 상승을 조금 더 상쇄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환율의 안정세가 진정이 되지 않을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주요 이제 이 수요 주체가 논의를 빨리 해서 환율 안정화에 대해서 이 구두 언급에서 또 나아가서는 가용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인 국내 이제 경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저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지출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적극적 개입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해외 자산에 대한 매각을 이제 달러 유동성으로 유입하는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환율이 지금 1,450원대 위에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1,450원대 이상에서 유입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환율이 좀 안정됐을 때 오히려 환차 이익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450원대 이상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만약에라도 환율이 오히려 더 상승을 할 때 저는 이 환차 이익에 대한 장기적인 이 가능성들도 외국인들이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포커싱은
국내 시장 코스피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4분기 대한 실적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기존에 유입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버블론이 진정이 될 때 또 국내 이 코스피 시장을 계속 녹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긴밀한 이 연기금들의 이 적극적인 매입 또 구두 언급에 이어가서는 적극적인 또 이제 그 유입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을 해석을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쪽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젠슨 황 CEO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깜짝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낙폭을 키워가는 이 상황 안에서 그렇다면 반도체 조정은 기회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현재 삼성전자, 신만전자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지금 5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좀 삼아볼까요? 아니면 분할로 들어가되 지금 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추가 흔들림을 참으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아마 가격대는 슬슬 물론 저 위에 올라갈 때는 너무나 사고 싶었는데 또다시 밀리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겠다. 당연한 저희 매매의 심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일주일 전에 한 64만 원대 SK하이닉스가 찍었을 때와 지금 57만 원대 찍을 때 뭐가 바뀌느냐?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업황들은 쇼티지가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구조적인 쇼티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가 조정받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AI 버블 관련된 논란들이 얼만큼 이제 끝날 것인지.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기업들이 이제 채권 발행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크레딧 이슈가 좀 더 강화되는 쪽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소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기폭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그게 소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상 없다. 지금 이제 KPX 투자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떤 변화, 채권 발행을 해서 KPX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쪽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하자라고 보시는데 근데 또 오늘 기회가 왔어. 그래서 주식을 다 산다. 그러면 또 흔들리게 되면 아무 액션이 안 되겠죠. 분할적인 관점 쪽으로는 여전히 기회를 찾자라는 관점에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성훈 대표님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부터도 좀 흔들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실적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가이던스가 또 참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실적에 기대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사실 타이밍상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이 빅테크 우리가 메모리 기업 중에 3사 이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본다면 단연 탑픽은 SK하이닉스를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분기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을 이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선행 PER로 비교를 해봐도 SK하이닉스가 이제 26년도 68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고 무려 영업이익률도 52% 정도. 사실 밸류로 따진다면 삼성이 선행으로 11배, 마이크론 13배, SK하이닉스가 지금 8배 정도 수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HBM4에 대한 성장세로 봤을 때, 점유율로 봤을 때나 지금 SK하이닉스가 증권사 TP가 90만 원에 대한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근거한 이유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HBM 라인들을 워낙에 지금 증설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 저사양 DDR5 이제 32기가부터 해서 16기가, 128기가부터도 계속해서 이 가격은 아마 연말까지도 좀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주가가 조정심하다. 반도체 말고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서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 별로 없는 반도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뭐 어저께 일부 샀고 그다음에 한 달이 건너서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일단 매수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뷰 그리고 차선호주인 삼성전자인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도 지금 시장 하락하는 데 불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AI 버블 우려로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피난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지수가 흔들리면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일부 종목들은 오늘 오전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상향 랠리를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기술주가 하락하니까 이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이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산업 전반적인 구조적 성장의 초입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급 논리에 따른 것일까요? 네, 바이오 쪽은 일단 확대돼서 모든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성과 낸 쪽들이 가장 그에 걸맞는 가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어떤 ABL 바이오가 쏘올린 공을 그 다음엔 내가 받는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보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적 개별적인 IR을 통해서도 약간 추가적인 빅파마의 어떤 계약 계획들을 조금씩 얘기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차오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럴 만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럴 만한 어떤 과거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쪽들만 압축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 또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성과가 나올 만한 종목들이 훨씬 더 기대감으로 강하다. 그리고 또 그럴 기대감은 나의 회사의 기술력이다라는 쪽들과 연관시키게 되면은 아마 압축시키기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바이오 쪽들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신약 개발로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빅파마가 인정해준 기술력들 이거를 체크하시면서 거기에 압축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진단까지 내려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중일 갈등에 따른 수혜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말 극도의 긴장감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국내 인바운드 수혜로 꼽히는 종목들이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행 관련주들이 지금 노랑풍선은 2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 GSPNL 여기에다가 어제여서 오늘도 서부 T&D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장 초반에는 또 엔터스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SM이 강한 빨간불 켜는 것 같던데 이번에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익을 그렇다면 어느 쪽이 좀 강하게 받을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시세에 끝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대체처를 찾는 데에서 우리가 주가 반등에 기인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한영 기대감이 좀 감소했던 부분에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카지노, 여행 다 같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본과 중국의 이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한국의 여행객들이 좀 몰릴 수 있다. 거기에 다음 주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폭을 보면은 서부 T&D를 비롯해서 롯데관광개발이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사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신고가 연출을 하고 있고 일단 엔터주로 봤을 때는 SM이 3분기 이 영업이익이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한한령 기대감이 좀 축소되면서 오히려 SM은 과거에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로 많이 포함을 되면서 10만 원대를 이탈하다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에 대한 포커싱이 다시 한번 맞춰지면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보면은 워낙 실적이 지금도 4분기에 이 무비자 입국에 대한 성수기가 지금 4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서부 T&D라든가 아니면 파라다이스가 주가가 워낙에 지금 이 이평선들이 워낙 깨지면서 가격 면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카지노 업종에서는 파라다이스, 서부 T&D, 롯데 관광개발이 엔터주 쪽보다는 실적과 또 이 밸류 매력도를 겸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서부 T&D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인바운드 수혜 섹터라 하면 항상 K뷰티가 떠오르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광군제에서도 우리 K뷰티 브랜드가 순위에 오르지 못하면서 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또 중국 특수도 옛말이 된 상황인데 K뷰티는 당분간 관망해야 될까요? K뷰티를 볼 때 중국은 원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광군제와 관련된 쪽에서 한국 쪽의 제품들이 못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 타격은 북미 쪽과 그리고 다음에 내년 가서 유럽과 그리고 또 중동까지 확장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거기가 포인트지 중국에 대해서 떨어지는 매출 가지고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중국에서 잘 나갔던 LG생활건강을 반등하는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일단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수출에서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이번에 다시 어떤 성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보여주기만 하게 되면은 아마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확대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잘했던 회사가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쪽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인기가 있는 품목들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PR과 뭐 파마 리서치 정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그 사이에 또 화장품 업체들이 약간 유통구조가 무너진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기보다는 되는 종목 쪽으로 압축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뷰티를 중국으로 묶는 건 옛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APR과 파마 리서치 중심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주 쪽에 또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하면서 지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성우 대표님. 오늘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이슈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하면 방산주도 한 30% 정도 지금 조정을 겪었었는데 뒤늦게라도 이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추가 이벤트가 있을지도 좀 짚어주실게요. 일단은 이 UAE하고 협력 이력이 있는 방산주들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워낙에 눈높이가 높아진 방산주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투심은 당분간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 열어놓고 보되 그래도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이번에 17일부터 19일까지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중동의 최대 전시회 이 UAE의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UAE 공군이 이 카이 본사 4월달에 한번 방문했어서 생산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FA50 경전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호주라든가 이집트, 중동 이 사업에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밸류로 제가 놓고 봐도 유럽이나 국내 전반적인 이 퍼보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선행으로 1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한 20% 정도의 밸류업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도 긍정적인 이제 섹터를 뽑자면 그래도 방산주가 단기적인 랠리 기대감들이 그래도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 특징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지금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는데 우주항공 쪽에도 지금 기다리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월 27일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뭐 스피어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발사체 구성품을 제작하고 뭐 총괄을 추진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또 위성 개발을 또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전망은 그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누리호 발사 모멘텀을 가지고? 네, 일단 일정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차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엔 또 보니까 저희 한국 국산화된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만큼 이렇게 강하게 관련된 모멘텀들이 크지 않은 이유는 지난 정부 때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많이 사업을 벌렸다고 하게 되면 이번 정부 때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어떤 기조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섹터가 이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그렇게 키우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이쪽에 대해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산주 쪽의 한 축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방산주를 먼저 챙기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를 먼저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의 탑픽주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뷰티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뷰티 쪽인데요. LNC 바이오를 이제 들고 왔는데 지금 사실 이 파마 리서치의 경쟁사 제2의 파마 리서치 많이 불리지만 저는 내년에는 제1의 리투오라고 불려야 된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리투오를 앞세운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지금 월간 생산을 앞서서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월 8만 개 생산으로 2교대로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 콘메드 미국의 이제 상장사죠. 채널을 통해서 아시아 이제 7개국 이상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내년 매출이 1,3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20% 달성에 성공한다면은 지금의 5만 원대 가격이 저는 이제 밸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K 스킨 부스터에서 사실은 지금 ECM으로 가는 그리고 연어 DNA에서 ECM으로 가는 과정에 제가 매일 이제 후기를 확인하는데 이 리투 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투오가 제2의 리쥬란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또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LNC 바이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탑픽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반도체 쪽에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파미셀인데 네. 앵커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혼자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주가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갔고요. 아마 이 부분은 또다시 조정이 나온다. 꼭 보셔야 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료 쪽들도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반도체 쪽들이 바빠질 쪽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기판이고 두 번째는 소재 부품 그중에서 옷셋 쪽들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의 패키징 관련된 쪽들도 바빠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 확장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연결된 회사까지도 연결시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아마 다음 레벨업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기관들 매수세 좀 지켜보시고요. 아마 지난 고점 대목은 한 32,000원대까지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